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기분 좋게 샤워하셨나요? 그런데 혹시 매일 몸을 깨끗이 씻는데도 자꾸 다리가 무겁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거나 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샤워할 때 가장 중요한 이곳을 그냥 지나치고 계신 겁니다. 통계에 따르면 매년 3,000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욕실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시는데 그 근본 원인이 단순히 미끄러져서가 아니라 바로 이곳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생긴 순환, 장애와 근육 약화 때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정보쉼터에서는 35년간 노년 혈관과 건강을 연구해온 전문가의 식견을 빌려 샤워할 때 딱 5분만 투자해서 요양원 담장 근처에도 안 가고 100세까지 내 발로 당당하게 걷게 해줄 기적의 루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돈 한 푼 들지 않고 비싼 영양제보다 10배는 효과적인 이 비법, 오늘 이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 10년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로 정보쉼터와 함께 건강한 노후를 시작해 보시죠. 우리가 매일 하는 샤워는 단순히 몸의 때를 벗겨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샤워는 잠들어 있는 우리 몸의 생체, 리듬과 혈관을 깨우는 아주 정교한 회복 의식이어야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수많은 어르신이 공통으로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씻고 걷기 운동도 하는데 왜 다리에 힘이 자꾸 빠질까요? 그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어르신 몸을 씻는 목적을 청결이 아니라 순환에 두셔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관찰한 환자들 중에서 샤워할 때 특정 부위를 의식적으로 자극하며 씻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보행 속도가 평균 15% 이상 빨랐고 혈관의 탄력도 훨씬 젊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차이가 어떤 특별한 약이나 고강도 운동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목욕 습관 하나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이곳이 어디길래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대부분의 시청자분은 거기야 뭐 샤워기 물만 닿아도 깨끗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바로 그 아니란 생각이 혈관을 막고 근육을 굳게 만들어 결국 요양원행 급행열차를 타게 만듭니다. 대한노인의학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70대 어르신 10명 중 7명은 하체, 혈류량이 이미 정상 범위보다 30%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분들의 80%가 샤워할 때 상체는 정성껏 닦으면서도 다리와 발은 대충 물로 헹구고 만다는 점입니다. 어깨, 팔, 얼굴은 비누칠까지 꼼꼼히 하지만 정작 우리 몸을 지탱하는 뿌리인 종아리와 발바닥은 찬밥 신세인 것이죠. 그 결과 다리에는 독소가 쌓이고 근육은 점점 말라가며 노화의 가속 페달을 밟게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72살의 한 환자분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소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시고 청결도 철저히 관리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계단을 내려가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말초 혈류 장애와 심각한 근육 이축이었습니다. 평소 목욕 습관을 여쭤보니 역시나 다리는 그저 샤워기 물로 훑고 마는 정도였다고 하셨습니다. 겉은 깨끗했을지 몰라도 혈관 속은 찌꺼기가 가득 고여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피부 겉면의 먼지를 닦는 것보다 피가 돌게 씻는 것이 100배는 더 중요합니다. 특히 65세가 넘어가면 손길이 닿지 않는 부위부터 노화가 시작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씻지 않는 곳에는 피도 돌지 않고 피가 돌지 않으면 그 부위의 생명력은 사라집니다. 정보쉼터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위는 바로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종아리와 발입니다. 심장이 피를 뿜어내는 펌프라면 다리는 그 피를 다시 중력을 거슬러 위로 올려보내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이 하체 펌프가 고장나면 심장이 아무리 튼튼해도 전신순환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부위를 씻는 게 아니라 그저 적시고만 있다는 점입니다. 발가락 사이사이, 발바닥에 움푹 들어간 아치, 그리고 종아리 안쪽 근육은 노폐물과 피지가 쌓이기 쉽고 이곳에 혈류가 정체되면 신경을 압박해
저림 증상이나 쥐가 나는 현상을 일으킵니다. 이를 방치하면 단순히 다리 건강뿐만 아니라 뇌졸중이나 치매 같은 중증 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의학계의 정설입니다. 노화는 얼굴의 주름에서 시작되는 것 같지만 의사의 눈으로 보면 진짜 노화는 다리 끝에서부터 올라옵니다. 다리가 식어가고 다리가 무거워지고 다리가 뻣뻣해지는 것이 노년의 진정한 위기 신호입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는 순간 우리 몸의 수명시계는 급격히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 뗄 때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며 정맥피를 위로 밀어 올려야 하는데 이 주변 혈관은 우리 몸에서 가장 얇고 막히기 쉬운 곳입니다. 샤워할 때 하체를 소홀히 하는 습관은 단순히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 조금씩 내 몸에 혈류 정체라는 시한폭탄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대 의대 노화연구소의 보고서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68%가 하체 순환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뚜렷한 병명이 없는데도 다리가 붓고 절린다면 그것은 생활 습관에서 기인한 순환 정체입니다. 혈압이나 당뇨처럼 수치로 나타나지 않아 무심코 넘기기 쉽지만 매일의 목욕 루틴에서 쌓인 이 잘못된 습관들이 조용히 여러분의 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76세의 한 어르신은 본인의 청결을 자부하셨지만 막상 다리를 보니 발목 주변 혈관이 거미줄처럼 부풀어 있었습니다. 비누칠이 귀찮아 물로만 헹구던 습관이 만든 결과였죠. 저는 그분께 딱 한 가지 샤워할 때 발바닥과 종아리를 손으로 직접 문질러 씻으라고 처방했습니다. 3주 뒤 그분은 다리가 깃털처럼 가벼워졌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처럼 목욕은 단순한 위생관리가 아니라 매일 집에서 하는 가장 강력한 재활 운동입니다. 물의 온도 자극과 손의 마찰, 그리고 정성스러운 마사지가 합쳐질 때 우리 몸의 신경과 혈관은 다시 살아납니다. 특히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던 80살의 할머니 한 분은 매일 아침 따뜻한 물로 다리를 씻고 마찰 마사지를 병행한 지 석 달 만에 보행 보조기 없이 시장에 다니실 정도로 회복되셨습니다. 혈관이 열리면 근육이 반응하고 근육이 반응하면 죽어가던 신경도 다시 깨어납니다. 세포가 살아나면 결국 우리 몸 전체가 젊어지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정보쉼터와 함께하는 건강시간, 이제 두 번째 이야기 꾸러미를 풀어볼 차례입니다. 앞서 우리가 샤워할 때 상체만 정성껏 닦고 하체는 물로 헹구는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짚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왜 하필 다리가 우리 수명의 열쇠를 쥐고 있는지 의학적인 이유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혈액은 심장에서 뿜어져 나와 온몸을 돌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 곳인 발바닥까지 내려간 피가 다시 위로 올라오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하겠죠? 이때 펌프 역할을 해주는 곳이 바로 여러분의 종아리 근육입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은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유입니다. 푼수야, 우리가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정맥 속에 피를 위로 꽉 짜준단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활동량이 줄고 샤워할 때조차 이 부위를 자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펌프가 녹슬고 멈춰버리는 겁니다. 피가 아래에 고여서 다리가 붓고 혈전이라 불리는 피떡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게 심장이나 뇌로 흘러가면 바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를 씻는다는 건 단순히 때를 벗기는 게 아니라 멈춰가는 펌프에 기름칠을 해서 다시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정보쉼터를 찾았던 76세 정무 어르신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매일 샤워를 하시는데도 발목 주변이 늘 푸르스름하고 종아리에 거미줄 같은 실핏줄이 돋아 있었습니다. 제가 여쭤봤죠. 어르신 목욕하실 때 발은 어떻게 닦으세요? 그랬더니 귀찮으니까 비누칠은 안 하고 그냥 물로 대충 흡지요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이분의 하체 혈류 속도는 정상인의 6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겉은 깨끗해 보였지만 혈관 속은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해 꽉 막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씻지 않는 부위에는 피도 돌지 않습니다. 피가 돌지 않으면 그 부위의 근육은 마르고 뼈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는 샤워 중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림프절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몸의 쓰레기 하차장이라고 불리는 림프절은 주로 접히는 부위에 몰려 있습니다. 무릎 뒤쪽 오금과 사타구니 쪽이죠. 샤워할 때 이 부분을 따뜻한 물로 적시고 손으로 부드럽게 문질러만 줘도 몸속 독소가 빠져나가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은 미끄러질까봐 혹은 허리가 아파서 다리 쪽은 손도 대지 않으려 하시죠.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독소가 하체에 쌓여 다리가 코끼리처럼 붓고 결국 걷는 것조차 힘겨워지는 요양원행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신경 수용체의 활성화입니다. 푼수야, 우리 발바닥에는 온몸과 연결된 수많은 신경이 모여 있단다. 샤워할 때 발가락 사이사이를 씻고 발바닥 아치를 꾹꾹 눌러주는 행위는 뇌에나 여기 살아있어 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아. 나이가 들면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자주 넘어지시는데 이건 발바닥의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 매일 샤워하며 발을 만져주는 것만으로도 뇌의 균형 감각이 깨어납니다. 실제로 대한재활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발을 자극하는 마사지를 꾸준히 한 노인 그룹은 균형 유지력이 22%나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씻는 게 곧 낙상 예방 운동인 셈이죠. 아홉 번째 이야기는 샤워의 온도와 혈관 탄력의 관계입니다. 푼수야, 너무 뜨거운 물로만 샤워하면 오히려 혈관이 축 늘어져서 탄력을 잃는다는 거. 아니, 가장 좋은 건 38도에서 40도 사이의 미온수야. 이 온도는 혈관 내피세포를 부드럽게 이완시켜서 피가 잘 흐르도록 도와주지. 특히 다리 쪽은 심장에서 멀기 때문에 따뜻한 물로 충분히 예열해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 피가 돌기 시작하면 다리에 기분 좋은 열감이 느껴지는데 이게 바로 혈관이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야. 정보쉼터 식구들은 이제부터 샤워기 헤드를 다리 쪽으로 먼저 향하게 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열 번째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샤워 후의 마무리입니다. 많은 분이 샤워 후 수건으로 몸을 세게 문질러 닦으시죠? 하지만 노년의 피부와 혈관은 아주 약해져 있습니다. 세게 문지르면 미세혈관이 손상될 수 있으니 수건으로 가볍게 눌러서 물기만 흡수시킨다는 느낌으로 닦아주세요. 그리고 보습 크림을 바를 때 종아리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슥슥 쓸어 올려주면 샤워 중에 활성화된 혈류가 더 오래 유지됩니다. 이 작은 마무리가 여러분의 다리 근육을 촉촉하고 탄탄하게 지켜주는 비결입니다. 자, 정보쉼터와 함께하는 건강여정,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전 지침서가 담긴 마지막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왜 다리를 씻어야 하는지 그 절박한 이유를 공부했다면 이제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씻어야 내 혈관이 10년 젊어질까? 하는 물음에 답해 드릴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샤워기는 단순히 몸을 헹구는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의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가정용 재활 치료기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딱 5분입니다. 이 5분이 여러분의 마지막 10년을 병원 침대가 아닌 푸른 공원 산책길로 바꿔줄 것입니다. 11번째로 전해드릴 비법은 바로 5분 순환 샤워 루틴의 첫 단추, 온수 예열입니다. 푼수야, 샤워기 물이 몸에 닿을 때 가장 먼저 어디를 적시니? 보통 어깨나 머리부터 적시는 분들이 많지만 노년 건강을 위해서는 발끝부터 시작해야 한단다. 38도에서 40도 사이의 따뜻한 물을 발목과 종아리에 1분 정도 충분히 흘려주세요. 이건 닫혀있던 혈관 내피세포에 이제 피가 돌 시간이다라고 노크를 하는 과정입니다. 차가웠던 발끝에 온기가 돌기 시작하면 심장은 하체로 피를 보낼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이 짧은 예열이 전체 샤워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12번째 단계는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의 정밀 세척입니다. 푼수야, 발바닥 아치 부분에 움푹 들어간 곳이 우리 몸의 혈류 교차점이라는 거 알고 있니?
손가락이나 부드러운 브러쉬를 이용해 이곳을 원을 그리듯 문질러 주세요. 발가락 사이사이도 비누칠해서 꼼꼼히 닦아야 합니다. 이곳에 쌓인 노폐물과 각질은 미세혈관을 압박해서 감각을 무디게 만듭니다. 발바닥이 깨어나면 뇌의 균형 감각 수용체도 함께 살아납니다. 실제로 매일 발바닥을 정성껏 씻은 분들은 빙판길에서도 중심을 잡는 능력이 훨씬 뛰어납니다. 씻는 행위 자체가 뇌와 발을 잇는 신경망을 수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13번째 단계는 오늘 루틴의 핵심, 종아리 쓸어 올리기입니다. 푼수야, 종아리는 피를 위로 짜주는 펌프라고 했지?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낸 손바닥으로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즉 아래에서 위로 강하게 쓸어 올려주세요. 한쪽 다리에 15회 이상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단순한 마찰이 아니라 내 혈관 속의 피를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린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보세요. 온수의 열기와 손의 압력이 만나면 정맥의 판막이 활발하게 움직이며 정체되었던 피가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마치면 다리가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기분을 느끼실 텐데 이건 기분이 아니라 실제 혈류가 개선된 생리적 반응입니다. 14번째 단계는 혈관의 탄력을 극대화하는 냉온 교대 마무리입니다. 푼수야, 따뜻한 물로만 샤워를 끝내면 혈관이 이완된 상태로 늘어져 버릴 수 있어. 마지막에 찬물로 발과 종아리를 30초간 적셔주고 다시 따뜻한 물로 30초 적셔주는 과정을 2번 정도 반복해 보세요. 혈관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튼튼한 근육처럼 단련됩니다. 일본 노아 예방학회 연구에 따르면 이냉온 교대 샤워를 3주만 해도 하지. 정맥류 위험이 40%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혈관 벽이 단단해지면 피가 역류하지 않고 시원하게 돕니다. 이것이 바로 요양원을 멀리하는 가장 강력한 혈관 트레이닝입니다. 15번째 이야기는 이 루틴으로 기적을 만난 80살 할머니의 실화입니다. 이분은 무릎 관절염이 심해 보행 보조기 없이는 화장실조차 가기 힘드셨습니다. 의사들은 수술을 권했지만 체력이 약해 엄두를 못 내셨죠. 그런데 정보쉼터가 제안한 이 5분 샤워 루틴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다리를 숙이는 것도 힘드셨지만 앉아서라도 발을 만지고 종아리를 쓸어 올리셨죠. 석 달 뒤 이 할머니는 보조기를 던져두고 지팡이 하나만 짚고 시장에 나타나셨습니다. 혈관이 열리니까 죽었던 다리 근육에 다시 힘이 들어오더라며. 우시는 할머니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젊음은 얼굴이 아니라 걸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이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으로 쌓아 올리는 성벽과 같습니다. 비싼 영양제 한 알보다 매일 샤워할 때 내 다리와 발을 사랑스럽게 어루만지는 손길 한 번이 여러분의 수명을 바꿉니다. 샤워기를 잡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오늘 내 생명의 뿌리를 깨운다라고 말입니다. 그 마음가짐이 여러분을 100세까지 꼿꼿하게 걷게 할 것입니다. 정보쉼터는 여러분이 휠체어가 아닌 튼튼한 두 다리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누비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건강한 에너지를 널리 퍼뜨려 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누군가의 노후를 바꾸는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샤워부터 바로 시작해 보실 분들은 댓글에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남겨주세요. 정보쉼터가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